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8월 25일 일요일 순서입니다. 조국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다시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 모든 의혹 차원을 넘어서 지금 사실인 걸로 여러 가지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설명드리기도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조국 후보자의 죄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서민 자녀 기회 박탈의 죄, 두 번째는 수시 전형 오염의 죄, 세 번째는 교수 사회 모독의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 자녀 기회 박탈의 죄는 다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일단 조국 후보자의 딸 부정 입학 의혹, 또 부정 장학금 수령, 이런 의혹들이 불거져 있고, 또 그 중에서 일부분은 사실로 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파문은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든 낙마를 하든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입시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까지, 재검토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조국 후보자가 부정 입학을 하면 다른 대학에, 정당하게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학생 한 명이 탈락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서민 가정의 자녀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마찬가지죠. 두 번이나 낙제를 하고도 6번 연속 장학금을 200만 원씩 받고,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는 장학금 2번, 410만 원씩 2번을 받고, 다니지도 않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먹튀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도 정당하게 장학금을 받아야 할, 공부는 잘하고 돈이 없는 서민들의 자녀 기회가 박탈됐습니다. 그래서 서민 자녀 기회 박탈의 죄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항상 말로는 공정사회를 외치지만은 실제로는 다른 서민 가정의 자녀들에게 피해를 준 거죠. 두 번째, 수시 전형 오염의 죄. 이것은 수시 전형이라는 것이 많은 연구 끝에 수시 전형을 하고 정치 전형을 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수시 전형 때는 특히 어떤 성적만 보지 않고, 학생들의 성적만 보지 않고 사회활동을 얼마나 또 사회에 참여를 했고 봉사활동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체험을 했고, 이것을 보는 거죠. 이것을 보는 건데, 조국 후보자의 딸은 또 아들도 비슷한 의혹이 있습니다. 아들도 자격 안 되는 UN 인권 이사회 세미나 캠프인가요? 거기 갔다 왔다고 그러고, 어머니가 교수로 있는 대학에서 또 특강 세미나 같은 것을 참여를 해서 그것을 또 대학에 입학할 때 다 증명서로, 그러니까는 경력으로 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딸은 인턴십만 무려 12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는 참여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외국에서 열리는 것도 있고, 아버지인 조국 서울대 교수가 자장으로 발표자로 했던 세미나에 또 인턴 활동을 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수시 전형을 오염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병리학 논문, 그 어려운 논문을, 병리학 논문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참여를 했다, 그래서 제일 저자로 했다, 그리고 그 지도 교수가 부모와 서로 아는 사이다, 이런 말들, 그러니까는 수시 전형을 교묘하게 악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당하게 정말 학업 성적과 상관없이 사회 참여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실질적인 스펙을 쌓았던 학생들조차도 지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조국 후보자의 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치밀하게 했을 경우에 본인이 한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아마 드라마에 나왔던 스카이 캐슬처럼 조국 후보 부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마 입시 전문가까지 다 동원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까지 동원을 해서 필요한 거, 실질적인 증명이 없어도 되는 것들을 막 갖다 붙여서 입학서류에 낸 거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수시로 들어간 학생들까지, 그럼 그 친구도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 아니야? 더구나 부모가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또 재력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 열심히 했는데도, 저 부모가 결국은 코디네이션 해가지고
전문 코디 붙여가지고 대학 들어간 거다. 뭐 이렇게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제가 조국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자녀 문제니까. 교수사회 모독죄. 자, 교수사회가 그러니까 당국대 병리학 논문 지도교수가 인정을 했죠. 왜라고 그러냐면은 그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뭐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외국 대학 간다고 하길래 내가 그 논문 그 제일 저자를 올려줬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실토를 한 거죠. 이거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외국 대학 간다고 했는데 고려대를 가서 뭐 실망했다, 화가 났다, 뭐 이런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다 아름아름 인맥을 통해서 자기 친구나 아는 사람들의 자식을 내 연구 논문에 아무 활동도 안 했는데 이름 떡 올려줘가지고 그 이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자, 이것도 수시 전형 때문에 그 수시 전형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받는 오해와 비슷한 오해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또 모든 교수가 또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정말 열심히 그 학문을 연구하고 학생들에게도 엄격하고 논문도 정말 그 규정대로 다 이렇게 쓰고 하는 교수들조차도 이 당국대 장모 교수 때문에 누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세 가지 죄 때문에 그 상당히 그 조국 후보자가 궁지에 몰려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저는 이것이 조국 후보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집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진보 좌파의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오르들이라고 봅니다. 그런 그 잘못된 생각들, 그런 잘못된 언행들, 행동들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때문에 조국 후보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추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집권 세력에서는 서둘러서 하는 게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을 분리하는 작전입니다. 이 조국 후보자의 개인 문제를 지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것을 가짜뉴스다 그러고 언론의 정권 흔들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뭐라고 했냐면은 국민들께서 조 후보자 논란에 관해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는 조 후보자 논란 딱 규정을 했죠. 그리고 조 후보자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 후보자에게도 조 후보자가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조국의 어떤 개인적인 이 여러 가지 잘못들로 좀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상황에서 자,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 있죠. 진보 언론, 그러니까 정권과 가까운 언론들도 조국 후보자의 비리를 캐기 시작했다. 이렇게 했는데 조국 후보자 비리를 캐고 있는 그 진보 언론들도 좀 상당히 좀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 앞에 지금 한겨레 신문 토요일 판이 있습니다. 자, 1면을 보시면은 조국이 처자식이 갖고 있던 그 사모펀드 다 기부를 하고 웅동학원도 뭐 그 재단에 그러니까 공익재단에 넘긴다. 이것을 일면 그 중간쯤에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걸로 아마 이제 사태를 좀 조국 선에서 마무리 짓자. 조국이 이렇게 혼납을 하고 했으니까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게 자진 사퇴로 가는 저는 이게 수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진 사퇴 지금은 아직 상황을 보고 있겠죠. 아마 지금 조국 후보자는 본인이 다 던지고 그냥 법무부 장관도 하기 싫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문재인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오기 때문에
아마 상하 사태를 보고 있을 겁니다.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좀 사태가 악화가 되면은 그 부담, 그 약간의 부담을 무릅쓰고 자진 사퇴를 시키겠죠. 아마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를 분리를 하면서 개인 일탈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제공을 했습니다. 일단 조국 후보자를 발탁한 것부터 그렇고, 또 조국 후보자 잘 못 알고 발탁을 했으면은 빨리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의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지금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뭐 낭패감, 자괴감, 국민들에게 또 젊은 학생들에게 그런 것을 불러일으키게 한 근본 원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는데, 본인은 지금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만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라는 것이, 자,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인사 실패를 거듭했죠. 무려 11명의 장차관급이 낙마를 했고 16명의 인사청문 대상자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했던 사건, 민정수석실에서 일어난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있는 그 사건도 다 뭉개버렸습니다. 지금 뭐 흐지부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경제전쟁이 발발을 했을 때 조국 후보자를 활용해서 국민을 선동했죠. 죽창가 부르고 뭐 친일 반일하고 딱 그렇게 국민을 선동을 했습니다. 국민을 선동을 했는데, 그 공로로 뭐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큰 분란이 일어났으면은 조국 후보자를 빨리 처리를 하든지, 대통령이 인사권자 입장에서 뭐 어떤 사과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취임사에서 이야기했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문재인 정권에서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불이한 그런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조국 후보자 문제, 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낭패감에 떨어뜨리고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이 조국 후보자의 행태, 그 근본적인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